오늘 좀 싸울 거리들이 많으니까 바로 좀 출발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좋아, 빠르게 가!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부터 보겠습니다. 긍정평가가 36.8%로 2주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정평가가 이제 60%.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뭐 아무래도 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조금 오락가락하는 듯하게 비춰지는 모습 뭐 이런 게 아무래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겠죠. 근데 뭐 사랑도 움직이고 지지율도 움직이는 거니까 사랑의 업앤다운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다. 잘해야겠죠, 근데. 뭐 특별히 하실 말씀이 없어 보이네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힘 소속이 아니신 것 같아요. 확실히 국힘 소속입니다. 남의당 얘기하듯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예리하잖아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근데 이제 김영남 의원 말씀이 사실 맞는 측면이 있어요. 지지율은 당장 내일 선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건 옳지 않지만 위험한 측면은 어느 걸 봐야 되냐면 저기는 부정 측면이 거의 콘크리트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평가가 좋아지려면 부정이 무너지면서 가는 거거든요. 다른 데서 가져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말랑말랑 해야지 좀 무너지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는 취임서부터 거의 50에서 60으로 고정돼 있다. 지금까지 온 8개월, 10개월 정도 본 부정평가를 보면 총선 앞두고도 저게 바뀔 가능성이 잘 없다. 없어 보인다. 사람을 움직이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총선도 총선이지만 국정 동력이 굉장히 상실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여소야대의 확실한 불리한 구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하고 싶은 정책이 국회 문턱을 통과를 못 하고 있어요, 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가 안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부는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집어넣고 뭐 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하겠다는 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야당 그럴 때 야당 당대표를 좀 만나가지고 정치를 좀 풀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거보다 야당 당대표가 먼저 바뀌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40%에서 45% 정도만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이긴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있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지금 계속 거세지 않습니까? 관련한 또 새로운 이슈가 하나 또 나와가지고요. 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야당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일본 야당 지도자의 말을 듣고 부끄러웠다. 이어서 오늘 이제 대통령실도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 야당은 반대만 하고 있다. 민주당을 저격하는 듯한 발언 같은데. 이걸 저는 한참 봤거든요. 일본 봐라. 국익엔 여야가 없다. 우린 야당 봐라. 반대만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공개적으로 해도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떤 인식을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일본 야당이 저런 얘기를 했으면 대한민국 야당은 내가 설득시킬 테니까 너네 여야 관계는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나라 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에서 이게 부끄러운 거는요. 저 사람도 생각하고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나 대한민국 국민과의 일체감보다도 일본 야당과의 일체감이 높았던 거예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예를 들었고요. 제 집안 식구가 혹은 집에 애들이 아무리 못해도 남이 욕하면 기분 나쁩니다. 야당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국민을 일본 야당이 직접 건드린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디 남의 나라 국민을 함부로 건듭니까? 전제입니다, 이건. 전제까지는. 이게 무술 요소가 아니라 그렇죠.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50% 지지를 받고 있는 야당을 건드렸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웃고 있고 창피할 일입니까? 거기서 역적을 부려야죠. 지금 이 대한민국 야당 갖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국민의 50%를 차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뭐가 부끄러워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의 50%인지는 잘 모르겠고 지금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지지율 생각하세요. 일본을 좋아해서 항상 일본 산케이, 요미우리, 뭐 NHK를 주로 보시는 민주당 의원들과는 달리 저는 일본 언론을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예를 들면 그런 건 있어요. 국익과 관련해서는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된다. 중국이 소위 G2로서 미국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 시절이나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나 바뀌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 정부가 더 세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네. 정권이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어떤 확고한 네. 정책, 뭐 미국 나름대로의 컨센서스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대단히 부족한 거는 사실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 정권 바뀌면 모든 면에서 거의 180도 다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국익엔 여야가 없다. 없어야죠. 너무 맞는 말이죠. 예. 근데 지금 이 보면 일본의 의원이거든요. 일본 야당 의원이 우리나라 야당 의원을 설득하겠다는 건 일본이 얼마나 국익에 도움이 되면 우리 야당까지 설득하냐는 거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야당이 뭐가 있어요? 일본은 대부분 뭐 자민당이 뭐 그렇긴 워낙 한데. 거대 정당이라 네. 그렇긴 그래서 한데. 자민당을 아까- 제외한 야당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이제 국익에 여야 없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전제가 뭐냐면 미국이 국익에 여야 없는 전통을 누가 만들었냐면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 만들었어요. 그분은 재임 기간 중에 여당 자당의 의원을 만나는 시간에 30%를 할애했고 반대당 의원을 만나는데 70%를 할애합니다. 그다음에 정권을 잡은 여당은 예를 들어 갖고 일본 갖고 세게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야당 활용하면 되거든요. 야 야당 이렇게 반대하는데 강제동원 문제 이렇게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냐? 독도 문제 함부로 할 수 있냐? 우리 야당 봐라. 이렇게 활용하면서 이른바 야당과는 약속대로 하고 짜고 치는 구스톱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개월 됐어요. 아까 우리 최욱 여보 정치인도 아닌데 정치를 저보다 더 잘 알아. 야당 대표를 한 번이나 제대로 만나려고 했고 야당을 설득시킬 노력을 도대체 뭐를 해봤냐 이거예요. 그런 걸 먼저 반성을 해야죠. 아니 불과 1년 전까지 5년 집권하고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적폐청산한다고 그렇게 다 때려잡았던 민주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그 같습니다. 때려잡은 장본인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누가 시켰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그 양반이? 알겠어요. 자, 싸움의 격을 좀 높이겠습니다. 최근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한일 관계 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 그리고 주 69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홍보도 마케팅이라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국민들에게 홍보, 홍보가 부족해서 국민이 오해하게 있다. 생겼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홍보가 다소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네. 왜냐하면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문제도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 최장 주 몇 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냐 이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건 이론적으로 따져보니까 계산상 가능한 시간인 거지 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근로시간의 유연성 플러스 노동의 생산성 향상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그게 엉뚱하게 그 69시간에 지금 네. 꽂혀서 헤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메시지의 일원화가 되지 않고 그리고 혼선을 믿는 부분. 제가 보기엔 홍보의 중요성보다 준비의 철저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설계한 내용을 어떻게 홍보할까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준비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일본 문제와 관련해서 3월 6일서부터 강제동원 쭉 한 걸 보면 영린도 보통 영린을 건든 게 아니다. 근데 이게 홍보 문제가 아닙니다. 또 69시간이요. 네. 자, MZ 세대들한테 69시간 근무하라고 하는 건 뭘 건든 거냐면요. 이분들 69시간 근무하면 50억 법니까? 아, 곽상도 아들. 그러면 곽상도 아들이 한 4, 5년 근무하고 50억 받았는데 네. 이럴 때 뭐가 무너졌냐면 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통령 찍은 분들 많아요. 20대에서, 30대에서. 이분 되면 공정과 상식 통하겠네. 근데 50억 받은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죄가 됐어? 이건 뭐지? 근데 우리들도 69시간 일하라 그래?
기본적으로 69시간 일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 그다음 이렇게 일해서 집을 살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건들지 않고 이것을 홍보를 잘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잡은 거죠. 또 큰 뉴스가 하나 또 있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은 뭐 총론 짧게만 좀 들어볼까요? 네. 일반 공무원 같으면요. 자기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 근무하면서 민간업자하고 밥 한두 끼만 얻어먹어도 징계받습니다. 밥을 좀 세게 먹었으면 파면까지 당해요. 네. 근데 이거 보면 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에 있던 시장의 최측근들이 이 업자하고 사실상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고 뭐 수백 번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사실상 한 몸같이 움직이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네. 그 내용이 기소된 거예요. 사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이재명 대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안입니다. 네. 천화동이 1호 700억. 그렇게 이게 언론 보도의 비율을 보게 되면 80%가 넘었어요. 이재명 뇌물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유동규가 처음에 이것 때문에 기소가 됐거든요. 근데 나와갖고는 이게 나와 김용과 정진상 것이다. 그게 두 번째 버전이에요. 세 번째 버전이 바뀝니다. 성남시장실 것이다. 그럼 네 번째 버전이 2025년에 받기로 했다. 네. 아니 이렇게 한 것을 갖고 검찰이 그렇게 주장을 해댔으면 이걸 갖고 기소했어야죠. 428억을 말씀하시는 그러면 거죠. 이거 네. 빠졌어요. 그래서 보면 결국은 핵심은 다 빠지고 주번 격까지만 냈는데 배임과 뇌물 갖고 공소유지 못합니다. 즉 쉬운 표현을 써갖고요. 무죄입니다. 판사예요? 뭐 무죄래요? 이제 저쪽 표로 갔어요. 사실 민주당 당무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재판을 받으면서 대표직 유지하는 게 과연 좀 가능할까? 만만치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업무 보는 게 대표 업무 보는 게. 그거는 저한테 잘 물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판을 제일 많이 받아본 사람이거든요. 예.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특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힘들 거 아니에요? 조용히 계속 하세요.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조용히 아니, 하세요. 힘들 거 아니에요? 형사소송법을 몸으로 익히신 분 얘기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물리적 시간과 정신적 시간 이 두 개를 배분하는 문제거든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당대표직 긴장돼서 더 잘 수행할 겁니다. 아,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공판을 많이 다녀보셨어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는 거는 재판이 다 끝나고 수감 생활하실 때 시간이 많은 거고. 당해봤냐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최대한 재판의 시작을 늦출 겁니다. 지연 작전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 정도 복잡한 사안이면은 네. 공판 준비 기일이라고 그래서 예. 피고인 본인은 나올 필요가 없고 변호인하고 검찰 측이 나와서 재판부하고 앞으로 재판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증거 조사를 어떤 순서로 해서 진행할 거냐. 그렇게 이거 연계시 실익은 뭐죠? 왜냐하면 네네. 자 8월까지만 끌잖아요. 8월까지 끌면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예요. 정기국회가 100일 동안 열리기 때문에 정기국회 핑계대고 재판을 최대한 늦추거나 아니면 띄엄띄엄 이제 듬성듬성 재판이 열리도록 할 수가 있어요. 재판 기일도 연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정기국회는 100일 동안 계속 열리니까요. 네. 그게 국회의원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면 거의 12월 하순 들어가거든요. 이제 네. 뭐 임시국회 또 잡겠지만 민주당에서. 아, 그럼 또 총선? 그럼 바로 총선 분위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는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 재판 출석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쓸 거예요. 지금 이제 김용남 의원은 결론은 똑같은데 입장이 바뀐 거예요. 뭐냐 하면 이거 지금 선거법 재판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검찰이 자신 있으면요. 집중 심리합니다. 일주일에 2번 재판하면 돼요. 이렇게 자신 있으면요. 빨리 유죄를 만들어내게 되면 민주당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근데 검찰이 아마 집중 심리 안 할 겁니다. 질질 끌어서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재판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게 검찰의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요, 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뭔가 죄가 있나 보다 이래요. 그럼 민주당이 당대표가 죄가 있으면 저 당이 찍으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점을 치고 있는데 정치로 진행되는 거 보면 끝났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알 거예요. 점도 치려면 제대로 쳐요. 이재명 대표 측이 최대한 늦추려고 할 건데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제 거예요. 얘기 들어보세요. 어쨌든 그래서 그분 결론은 늦출 것이다. 늦출 것이다. 이제 늦추는데 네. 검찰의 희망사항이 늦추고 싶어 할 것이다. 뭐 재판 늦출 것이지만 저희는 이제 끝내야 됩니다. 이제. 예, 당대표직 수행하는데
더 잘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우 중간에 너무 웃겨가지고. 민주당은 점점 수렁에 빠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고 있다. 국힘 지지율이나 신경 쓰세요. 국힘 지지율이 더 떨어진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